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나마나쇼씨예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최근 국내외 서브컬처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의 중심 체인소맨 2부 학원 편의 완결에 대한 심층 리뷰입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기나긴 여정을 이어왔던 체인소맨 2부가 2026년 3월 25일에 공개된 제232화를 끝으로 최종작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작가인 후지모토 타츠키는 연재 종료와 함께 그동안 체인소맨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을 기대해주세요 라는 아주 간결하고 건조한 코멘트만을 남겼고 현재로서 3부에 대한 그 어떠한 예고나 암시도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IP가 이 시점에서 완결표를 찍은 셈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아쉬움의 토로를 넘어서 이 작품이 마지막 232화에서 보여준 서사적 전개와 결말이 과연 플롯의 관점에서 그리고 캐릭터 빌드업의 관점에서 합당한 선택이었는지 조금 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워낙 충격적인 결말이었기에 저 역시 처음에는 당혹감이 앞섰지만 텍스트와 연출을 찬찬히 복기해보며 이번 결말이 내포하고 있는 서사적 한계점들을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2부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과 빌드업 과정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체인소맨 2부는 시작부터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1부의 주인공이었던 덴지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미타카 아사라는 전혀 다른 결핍을 가진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서사를 전개했죠. 아사와 전쟁의 악마 요루의 기묘한 공생관계, 기아의 악마 키가가 설계하는 거대한 체인소맨 교회 에피소드, 그리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위협인 죽음의 악마의 강림이라는 떡밥까지 2부는 1부와는 결이 다른 스케일이 확장된 군상극이자 종말론적인 다크 판타지로서의 뼈대를 착실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물론 중반부 체인소맨 교회 에피소드에 접어들며 전개가 다소 산만해지고 작화의 불안정성이 대두되는 등 비판적인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이 이 작품을 끝까지 놓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작가가 가진 폭발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작인 파이어 펀치나 수많은 단편들에서 증명했듯 그는 서사를 한계치까지 밀어붙인 뒤 마지막 순간에 상식을 뒤엎는 방식으로 카타르시스를 터뜨리는데 특화된 작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후반부 전개와 최종화의 결말은 카타르시스라기보다는 서사의 붕괴에 가까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악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현하고 군중이 폭주하며 나유타가 생사불명에 빠지는 등 덴지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과정까지만 해도 이는 주인공의 최종 각성이나 극적인 서사적 변곡점을 마련하기 위한 작가 특유의 하드보일드한 장치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232화 최종화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그동안 쌓아올린 서사적 인과관계를 스스로 단절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덴지의 심장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던 포치타가 기괴한 형태로 변모하여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뜯어먹는 장면은 시각적인 그로테스크함을 넘어 작품의 핵심 설정과 충돌하는 모순을 낳습니다. 체인소맨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인 먹어치운 개념의 소멸을 심장에 적용했다는 것은 덴지와의 계약 자체를 소멸시키겠다는 은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지 모르나 독자의 입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덴지와 포치타가 구축해 온 유대감의 근간이 어떠한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되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망의 마지막 시퀀스는 이 작품의 구조적 결함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날,고 허름한 오두막 공허한 표정으로 깨어나는 덴지, 미타카 아사도 나유타도 가슴속 포치타의 온기조차 존재하지 않는 정확히 1부 1화의 그 최하층 시절로 완벽하게 회귀해 버린 결말, 이를 이른바 루프물이나 일장 춘몽과 같은 초기화 엔딩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장편 서사물에서 피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악수를 둔 것에 불과합니다. 캐릭터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시련과 상실을 겪으며 쟁취해 낸 성장과 깨달음을 단숨에 무위로 돌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덴지가 마키마의 가스라이팅을 이겨내고 아키와 파워를 잃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하며 2부에서 평범한 삶에 대한 고뇌를 거듭했던 그 모든 치열한 투쟁의 서사가 단 한 장의 페이지로 없었던 일 혹은 무의미한 굴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개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년 만화의 전형적인 클리셰를 완벽하게 파괴한 초현실주의적 예술이다, 비급 영화적 감성을 지향하는 후지모토 타츠키다운 훌륭한 안티플롯이다라며 극찬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해외 커뮤니티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덴지의 회귀를 두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실존적 허무주의를 시각화한 천재적인 연출이라는 해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타츠키 작가가 단편 룩백, 안녕 에리 등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메타픽션적 요소와 예측 불가능한 관계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은 저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호흡의 단편이나 영화가 아닌 단연간 독자와 상호작용하며 세계관을 구축해 온 장편 연재 만화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독자와의 암묵적인 서사적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뿌려진 떡밥은 적절한 시점에 회수되어야 하고 캐릭터의 행동 원리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결말은 과정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결말은 그 계약을 철저히 위반했습니다. 회수되지 않은 맥거핀들이 작품 곳곳에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기아의 악마 키가가 그토록 공들여 설계했던 계획의 진정한 궁극적 목적은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사와 요루의 공생관계는 덴지와의 복잡한 감정선을 통해 서사의 중심축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말부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결실이나 파국도 맺지 못한 채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2부 내내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되며 텐션을 한껏 끌어올렸던 죽음의 악마의 존재는 그 거창했던 빌드업이 무색할 정도로 서사적 기능이 제한된 채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완결에서 가장 뼈아픈 서사적 결손을 하나 꼽자면 바로 파워와의 피해 계약이 완전히 잊혀졌다는 점입니다. 일부 결말에서 파워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덴지를 구하며 남긴 지옥에서 피해 악마를 찾아내 다시 파워로 만들어 달라는 맹세. 이것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덴지가 이 끔찍한 세계를 살아나가야 할 가장 강력하고 이타적인 동기부여였습니다. 그러나 세계관이 일화 시점으로 리셋되거나 재구축되어버린 이 결말 체제 하에서는 파워의 그 숭고한 희생조차 서사적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독자들이 몇 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가장 뜨거운 서사의 씨앗을 작가 스스로 가위로 잘라버린 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이번 체인소맨 2부 232화의 완결을 작가의 예술적 고집이 장편 서사의 구조적 안정성을 집어삼킨 사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대하게 벌려놓은 판을 논리적으로 수습하기보다는 세계관 전체를 엎어버림으로써 해결을 회피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충격을 주기 위한 연출적 기교가 플롯의 개연성을 압도해버린 것이죠. 한 시대를 풍미하며 기존 소년 점프의 공식을 부수고 다크히어로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작품의 퇴장치고는 그 뒷맛이 너무나도 씁쓸하고 공허합니다. 매주 연재본을 기다리며 캐릭터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숨겨진 미장센을 찾아내며 다음 전개를 논리적으로 추론했던 수많은 독자들의 노력이 결말의 자의성 앞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라리 3부 연재에 대한 일말의 여지라도 남겨두었다면 이 초기와 엔딩을 더 큰 도약을 위한 서사적 디딤돌로 해석하며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연재 종료가 확정된 이상 우리는 이 파편화되고 불완전한 텍스트를 체인소맨의 최종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작가가 지닌 압도적인 연출력과 천재적인 광기는 체인소맨이라는 작품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원동력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통제되지 않는 작가주의적 성향이 작품의 마지막 완성도를 갉아먹는 도구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호불호의 영역을 넘어 장편 서사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매듭의 과정을 생략한 채 독자에게 모든 해석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깊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는 서사 구조와 캐릭터 빌드업의 관점에서 다소 차갑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번 결말을 분석해보았습니다만 문학이나 만화의 해석에는 결코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무한한 허무주의와 부조리함이야말로 체인소맨이라는 IP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마침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준비한 체인소맨 2부 완결 심층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체인소맨의 원작 연재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들과 다른 훌륭한 서브컬처 작품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 닫힌 아쉬움은 뒤로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매력적인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평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